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REST API 디자인 프린시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약간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게 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계속 진행하는 세션이 REST API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세션 두 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미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드업에서 제가 이 뒤쪽에 있는 워커라는 CI/CD 툴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과정까지 했고, 실제 이 전제는 앞에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이랑 뒤에 세션은 그러면은 실제 코드를 개발하는 부분에 약간 다시 돌아가서, 이 코드 개발하는 부분은 최초 요건을 분석한 다음에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제 코드를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은 프론트엔드 UI 부분이 있을 거고, 실제 코드 뒤에 백단 서비스를 구분하는 백엔드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이 백엔드의 API를 디자인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PI를 웹 쪽에 개발하는 게 크게 SOAP이랑 REST라고 있거든요. 둘 다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처음에 SOA라는 이런 개념이 나올 때, 웹 서비스 개념이 나올 때 SOAP을 많이 썼고, 최근에는 거의 REST를 사용하는 추세라서 기업용 소프트웨어에는 SOAP이라는 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서 많이 있는 상태고, 오픈소스나 이런 개발 쪽에는 거의 REST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용어를 살펴보면은 SOAP은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 REST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프로토콜이란 말이 없이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SOAP은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걸로 통신하려면은 그 프로토콜이 정한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EST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토콜이 아니고 아키텍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걸 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야 되지만 각자 요건에 따라서 조금의 개발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EST라는 용어 자체는 2000년도에 웹 쪽을 주도한 로이 폴딩이라는 박사의 논문에서 그냥 레커멘드 식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레커멘드 가이드 수준으로 나왔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논문에 있는 가이드의 크게 6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해라, 스테이리스 해라, 캐시어블로 해라, 유니폼 인터페이스로 해라, 그다음 레이어드 시스템으로 해라, 코드 온 디맨드로 해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서버 구조나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유니폼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를 다시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니폼 인터페이스에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용어는 리소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REST에는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리소스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리소스를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변형을 할 거냐, 그리고 이 리소스의 어떤 변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설명이나 다큐멘테이션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봐서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할 거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웹 UI에서 링크 타고 다른 URL로 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크가지 4가지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리소스란 걸 보면은 리소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자원,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 인적 자원처럼 이런 어떤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원 중심으로 어떤 상태를 바꾸고 조회를 하고 할 건데, 그러면 이 자원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이 자원을 명사로 표현하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되새기는 과정에서, 그러면 첫 번째 URL 패스에서는 집합을 하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정보에서 필드나 뭐 주소를 업데이트한다, 이런 API가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슬래시 한 다음에 유저스 이렇게 집합으로 하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유저스의 집합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집합 안에서 특정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개체로 유저스 밑에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조회를 하거나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자원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가능한 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표현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리소스를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 매니플레이션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웹에서 쓰는 HTTP 오퍼레이션을 그냥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을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CRUD, create하고 read하고 update하고 delete를 할 건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HTTP 오퍼레이션에 있는 post, get, put, delete 오퍼레이션을 그냥 각각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유저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유저를 기본으로 하면은 유저스라는 복수 개체가 있으면은 post create는 새로운 유저를 만드는 거, 오퍼레이션을 썼을 때, 그러면 get은 이 유저스 밑에 있는 유저의 집합 개체를 조회해 오는 거, 그리고 put 같은 경우에는 유저스에 업데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벌크로 여러 명의 유저를 업데이트 하는 거, 그리고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스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지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유저스 밑에 특정 유저 아이디를 넣었을 경우에는 크리에이트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이미 아이디를 줬으니까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get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해 와라. 그리고 업데이트 할 경우에는 그 길동이라는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라. 그리고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삭제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 많은 업체들이 그걸 하고 있지만, 저희 오라클의 OCI 그 사용자 IAM 쪽 API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다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의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REST API로 되어 있는데, 포스트는 유저 생성, get은 리트 가져오는 거, 그리고 이 뒷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유저스 밑에 아이디를 두면은 사용자 가져오기, 업데이트하기, 딜리트하기를 앞에 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도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기본적으로 리소스에 대해서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하다 보면 당연히 추가적인 요건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웹에서 하는 것처럼 물음표 한 다음에 쿼리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유저스에서 조회를 하는데 특정 조건에 맞는, 지금 뭐 인액티브 된 거 말고 액티브 한 것들을 갖고 오라, 아니면 직책에 따라서 뭐 갖고 오라라고 할 때는 이런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앞에 쿼리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미 디자인 시점에 어떤 쿼리 파라미터를 쓸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개발하다 보면 추가적인 요건이 나오고 이렇게 약간 복잡한 게 나오기 때문에 쿼리 파라미터를 그냥 쿼리 용도로 Q를 둔 다음에 이 밸류 부분에서 약간 동적으로 나중에 개발하면서 계속 추가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쿼리 파라미터로 직접 쓰고, 나중에 추가적이나 복잡할 여분이 있는 거는 애초에 쿼리 파라미터용 Q라는 네임을 둬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소스 중심으로 조회, 뭐 업데이트, CRUD 다 하고 복잡한 건 쿼리 파라미터 다 해서 기본적인 API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 하는 부분이 그러면 에라를 뱉었을 때 그걸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그거를 이미 많이 개발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참고 삼아서 다시 살펴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API가 에러가 났을 때 이렇게 HTTP 코드랑 실제 리스판스 메시지로 오는 두 가지 형태를 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조합했다기보다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는 항상 200을 줍니다. 그게 에러가 나든 뭐가 나든 무조건 200을 주고 대신 리스판스 바디에다가 코드라는 그 칼럼에다가 이미 페이스북에서 정의한 그 코드 값을 주고 상세 메시지 설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 코드 값들은 HTTP 리스판스 코드가 아니고 커스텀하게 요건에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코드에 대한 그 테이블은 자체적으로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HTTP 스테이터스 코드랑 리스판스 메시지를 쓰지만 HTTP 스테이터스 코드는 기본적인 HTTP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물론 그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100%다 활용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에 지금 15개를 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활용하고, 만약에 404 나파운드 에러가 났다라고 할 경우에도, 혹은 401 인증 에러가 났다라고 할 경우에도 인증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밑에 있는 에러 코드 테이블을 별도로 정의해서 404지만 어떤 것 때문에 에러가 났다라는 거를 거기 REST API 설명해 놓은 데 보면 이미 코드 테이블로 이렇게 다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느 게 나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페이스북은 자기가 좋다고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오른쪽이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낫다는 거고, 오라클 OCI 가장 최근에 개발한 저희 같은 경우에도 HTTP 코드를 사용하고 그 코드에 대해서 다시 세부 코드를 리스판스 메시지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1이고 401에도 여러 가지 에러 코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코드는 뭐고 어떤 에러다, 혹은 트위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라라는 게 코드 테이블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에러 코드를 쓰는 방법은 두 개, HTTP 스테이터스 코드랑 리스판스 메시지에 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쓰는 이유는 위에 있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는 클라이언트 개발 코드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자바로 짜든 아니면 노드나 이런 자바스크립트 짜든 당연히 그 응답에 따라서 어떤 코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쓴다. 그래서 200이면은 그냥 잘 된 거고, 400이면 클라이언트 에러고 500이면은 서버 에러다라는 그 코드 결과값에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 개발 코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커스텀 에러 코드는 같은 400이지만 그 유형에 따라 나중에 추가 작업이나 있던 거를 사람이 확인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스텀 코드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후선 작업을 하기 위한 로그 확인을 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 처리 방법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다 했고 에러 처리도 했는데, 그러면 실제 막상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뭐 추가 요건이 와서 뭐 이런 거 추가해 주세요, 아니면 뭐 일부 서비스만 하다가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추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버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버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쭉 그동안 만들어 왔던 애들을 살펴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리소스 앞단에다가 V 3.2처럼 V라는 걸 표시하고 점을 표시해서 메이저 마이너 버전을 표시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없이 그냥 메이저 버전만 해서 쓰고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개발 파트에 따라서 각자 자기들이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라클 파스 같은 경우에는 V1이라고 메이저 버전만 쓰고, 그 다음에 OCI API 쪽은 이 날짜를 연도 날짜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REST는 프로토콜이 아니고 아키텍처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강제되는 거는 아니라서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혹은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이너 버전이 추가하게 되면은 마이너 버전은 이렇게 빈번하게 업그레이드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페이스북은 그런 의도에서 점을 넣었지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 버전은 그리 바뀔 리도 없고, 그리고 마이너 버전을 계속 추가하면 클라이언트 코드 쪽에서도 그걸 계속 URL을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메이저 버전만 넣고, 메이저 버전 안에서 이렇게 메시지 형태나 이런 건 바뀌지 않고 그 개발한 코드상에서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별로 바뀔 일이 없고, 큰 단위로 바뀔 때만 메이저 버전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뭐 V를 넣던 안 넣던 메이저 버전만 표시한다. 그리고 OCI API 같은 경우에는 뭐 연도를 넣었지만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데 왠지 옛날에 개발한 그런 느낌 같은 왠지 안 좋은 느낌이 가질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버전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메이저 버전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앞에서 본 게 기본적인 디자인할 때에 뭐 이미 알고 계시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오라클이나 이렇게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은 이렇게 요청을 줬을 때 그 메시지를 다 줄 건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냥 테이블에 유저가 몇 명 있는지 조회하려고 혹은 유저가 몇 명인지 카운팅하려고 단순히 한 건데, 데이터는 이만큼 주면은 그만큼 UI에서 속도가 느려지고 서버 쪽에서는 필요도 하지 않는데 쓸데없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초창기에 개발할 때는 데이터를 다 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페이스북 아이디에다가 포토라는 URL을 날리면은 그 포토에 대한 아이디 리스트랑 생성된 날짜만 줍니다.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 이것만 딱 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사진을 달랬더니 아이디만 주네, 뭐 어떡하라는 얘기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페이스북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이게 뭐그 사진에 뭐 몇 개가 업데이트 된다든지 그런 단순히 카운트 용도나 그런 조회 용도로만 보여줄 때는 이걸 그냥 쓴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더 필요하면은 필드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같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은 사용자가 쓰는데, UI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갖고 와서 UI 속도가 빨라질 거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전에보다는 번거롭긴 하지만 DB 기준으로 단일 테이블을 조회하는 게 아니고 여러 테이블을 조회해서 한다고 치면은 이제 필요한 것만 주면은 예전보다는 조회해야 될 거리들이 줄고, 그만큼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전체 회사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UI에 따라서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단순 사용자 조회가 아니고 앞에서 유저스 이런 것처럼 어레이, 컬렉션을 조회를 할 텐데, 근데 그 컬렉션은 이렇게 뭐 온프레미스에서 개발하듯이 DB 조회하듯이 뭐 10만 건을 줘, 100만 건을 줘 하면은 걔들은 빠르죠. 근데 이게 REST 기본 웹이고 JSON 메시지 혹은 XML 메시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만 건을 다 주면은 당연히 메모리 이슈도 생기고 그만큼 성능이 빨라질 겁니다.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을 쓰는데 여러 업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 리밋이란 걸 씁니다. 오프셋은 어레이 인덱스로 치면 10번째 인덱스부터 리밋 한 5개를 줘 라는, 인덱스 기준으로 몇부터 몇 개를 줘 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충 보면 뭔지 알겠다라는 이런 인상이 드실 겁니다.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페이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RPP, 리턴 퍼 페이지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걸 언뜻 봐서는 RPP가 뭐지? 몇 페이지인데 사실은 RPP가 리미트라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를 줘 라는 건데, 이게 약간 혼돈, 약간
이상했던지 자기들도 최신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카운터 몇 개를 줘. 대신 커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뭐 이렇게 커서 하듯이 특정 위치에서 몇 개를 줘라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굳이 바꾸려면 위에 것처럼 이렇게 리미트를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똑같이 하기는 싫었나 봅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카운트 앞에 그냥 오프셋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시작 시점 인덱스부터 몇 개를 줘. 용어만 다르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 파스 쪽에서는 똑같이 오프셋 리밋 그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OCI 쪽에서는 페이지 리밋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리밋은 앞에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페이지는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건 아니고 해시 값 비슷하게 해시 코드 값을 주거든요. 그 페이지부터 몇 개. 그래서 조회를 하면은 몇 개 주고 그 위에다가 다음 페이지 아이디는 뭐야 라는 걸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페이지부터 몇 개 줘 하고 이렇게 계속 조회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어레이 인덱스 형태 비슷하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시간 베이스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언제부터 매를 몇 개 줘. 그런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는 since until에서 from to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줘 라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업용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용자 정보 혹은 D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지 로그 혹은 체인지 레코드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기준으로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줘. 그게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면은 앞에서 어레이 인덱스는 뭐부터 뭐 줘 하면 딱 개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밋이란 거에 최대 개수를 이미 개발해 놓은 도에서 정해놨거든요. 10,000개까지만 돼. 최대 1,000개까지만 돼.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그러면 since until 하면은 이게 개수가 몇 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글을 이때 갑자기 많이 썼을 수도 있으니까 개수를 모르는데 그러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내 서버가 갑자기 한 놈이 잔뜩 조회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썼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앞에서 가이드 UI 인터페이스 가이드 4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리스판스 개발자는 이제 네. 조회할 때 리밋 SQL 쪽에다가 리밋 개수를 정해놓고 네. 리턴하는 그 리스판스 메시지에다가 네. 뭐 다음 페이지가 있다 뭐 이런 정보를 같이 리스폰스 해서 네. 20개까지만 던져주고 다음 페이지 뭐 10페이지가 더 남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맞는데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그분 다른 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헤테오스라고 얘기하고 HTML 기준으로는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링크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앞에서는 오프셋 리밋으로 줬는데 실제로 조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오프셋 리밋을 하더라도 아래처럼 이렇게 줍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만 줘도 되지만 프리 혹은 넥스트에서 전 페이지 후 페이지라는 걸 주거든요. 오프셋 리밋 상에서는 사실 오프셋을 다음번 조회할 때는 오프셋을 2부터 리밋 하면은 이렇게 2개씩 계속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이렇게 타임 베이스로 보시면은 결과값을 주지만 리미트를 전혀 안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몇 개 자른 다음에 프리 넥스트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조회한 다음에 넥스트 타고 넥스트 타고 계속 이렇게 조회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 리밋을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해서 그러면 특정 유저를 했는데 이렇게 앞에 말한 복수형 단일 개체가 아니고 특정
추가적인 것들이 나온다. 여기 같은 경우 유저 상태를 정하거나 유저의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면 원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하부로 쓰시면 됩니다. 따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유저 상태가 뭐 액티브한지 인액티브한지 뭐 다른 걸 추가적인 뭐 얘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고 또 이런 기본적인 상태들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둬서 조회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앞에서는 계속 리소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면 리소스 말고 다른 걸 해야 될 게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번역을 해라, 아니면 환율을 바꿔달라, 아니면 가장 심플하게 헬로 월드를 하고 싶은데 리소스를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헬로라고 해야 되는데 동사를 해야 되는데 리소스를 하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트랜슬레이트 어떻게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카카오 API 같은 경우에 참고로 보시면은 결제라고 하면 리소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이먼트라고 이 관점에다가 해놨습니다. 페이먼트 레디라고 이렇게 해놨고, 실제 지불해서 승인이 가는 건 페이먼트 어프루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리소스 중심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지만 약간 거기에서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 스타일이고 프로토콜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통신이 된다는 그런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될 수 있으면 리소스 중심으로 표시를 하고, 첫 번째는 집합, 두 번째는 집합 내 단일 개체, 그리고 다른 수업이나 복잡한 것처럼 리퀘스트 메시지 오퍼레이션 막 이상하게 정리해서 쓰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HTTP 오퍼레이션을 써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쿼리 파라미터에다가 넣고,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코드를 위해서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사용하고, 사용자 오퍼레이션을 위해서는 리스판스 메시지에다가 커스텀 코드 테이블을 정의한 다음에 그렇게 써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할 텐데 뭐 제 생각으로는 V1 혹은 V2 이렇게 하고, 메이저 버전이 바뀌면은 뭐 URL 패스도 바뀌고 그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많이 바꿔야 되겠지만, 마이너 패치 같은 경우에는 명세 자체는 안 바뀌고 내부 코드가 바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수정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만 업데이트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희 오라클 API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유저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트를 하면은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유저는 get 조회하는 거니까 get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버전 표시 있고 유저스 복수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는 이런 것들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200 코드를 주고 응답은 이런 식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 같이 에러가 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바디에 보면 에러라는 리소스가 정의되어 있고,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은 에러 코드랑 메시지가 있는데, 그 에러는 이런 식으로 코드 테이블을 정해놨습니다. 400은 어떤 에러고 얘는 어떤 거라는 걸 이미 코드 테이블로 만들어놨습니다. 오라클이 정석은 아니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그런 걸 다 따라하는 걸 그런 개발자들이 모여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세할 때 앞서서 말한 그 버전이랑 URL이랑 에러 코드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리스트 조회할 때 한 거고, 단일 개체 조회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get 해서 복수 개체 밑에 id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예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스에다가 id에다가 스테이트를 하면은 이 사람의 추가적인 상태 값을
던져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REST API를 처음 만들 때는 기존에 10년 넘게 한 업체들, 걔들이 고치면서 한 최종적인 거의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하신다면 뭐 요것들을 참고해서 필요한 수준에서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